전 세계 팬들이 기다려온 매치업. 그런데 이상하게도 UFC는 침묵하고 있다. 두 체급을 지배하는 무패 챔피언의 도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퍼펙트 vs 퍼펙트의 전쟁. 그런데 데이나 화이트는 이 경기를 피하고 있는 걸까? 누가 진짜 이 싸움을 막고 있는가? UFC 317, 일리아 토푸리아가 찰스 올리베이라를 1라운드에 무자비하게 쓰러뜨린 그 순간 모든 팬들의 뇌리에 떠오른 단 한 가지.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랑 싸우는 거 아냐?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토푸리아는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역사적인 위협을 달성했지만 다음 상대는 여전히 미정이다. 이 스토리가 충격적이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토푸리아는 UFC 역사상 처음으로 두 체급을 무패로 석권한 챔피언이다. 티모벨 아레나 한가운데서 찰스 올리베이라를 단 1라운드 만에 쓰러뜨리며 전설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 순간 많은 팬들은 머릿속으로 한 장면을 떠올렸다. 과거 코너 맥그리거가 조제 알도를 13초 만에 꺾고 슈퍼스타로 떠올랐던 바로 그 장면. 그리고 이제 토푸리아는 그 길을 똑같이 밟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상대는 단 하나. 바로 라이트급 챔피언이자 하빕의 후계자로 불리는 이슬람 마카체프였다. 문제는 마카체프가 최근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웰터급으로 체급을 올리겠다고 선언하며 라이트급 타이틀을 자진 반납했다. 그 결정은 토푸리아와의 빅매치를 기다리던 팬들에게 날벼락과도 같았다. 처음에는 마카체프가 토푸리아와의 대결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다. UFC의 최고 경영자 데이나 화이트와 CBO, 헌터 캠벨이 다게스탄까지 직접 날아가 마카체프에게 체급 전향을 설득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이 모든 것이 UFC 내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후 토푸리아는 ESP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 UFC와의 모든 대화와 상황 전개를 봤을 때 그 경기, 마카체프와의 경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연락이 와서 싸우자고 한다면 당연히 기꺼이 하겠지만요. 그러면서도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다. 자신의 목표는 여전히 마카체프이며 자신이 진정한 챔피언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라이트급은 더 이상 예전처럼 도전자들로 북적이는 혼돈의 체급이 아니다. 더스틴 포이리에가 은퇴를 선언했고 저스틴 게이츠 역시 커리어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르만 사루키안이란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PPV를 책임질 만한 이름값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푸리아는 UFC가 의도적으로 마카체프와의 충돌을 회피하고 두 스타를 따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흥미로운 전환점은 UFC 317 직전 토푸리아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자는 싸운다. 넌 겁쟁이야 라고 말하며 마카체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던 그가 갑자기 더 부드러운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리엘 헤라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날 피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는 단지 감량에 지쳤고 새로운 도전을 원한 거죠. 저도 패더급을 떠나 라이트급으로 올라왔고 그도 같은 길을 걷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토푸리아의 이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제껏 적대적이던 그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UFC 내부의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계획을 전해들었고 단기적으로는 마카체프와의 대결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동시에 UFC가 차후 마카체프가 웰터급 벨트를 차지한 이후 더 큰 스케일의 슈퍼파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도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레딧과 트위터 등 팬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 어떤 이들은 데이나 화이트가 마카체프와 토푸리아를 너무 이르게 맞붙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각각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한 뒤 마치 하빕 vs 맥그리거처럼 수억 달러 규모의 메가 파이트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 다른 이들은 단순히 마카체프가 토푸리아와 싸우기를 원치 않아 체급을 옮긴 것일 뿐이라며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짜 이 경기가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한다. 첫째, 마카체프가 웰터급 챔피언이 될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두 체급 모두에서 합입 계열의 파이터가 타이틀을 가지게 된다. 이는 UFC 입장에서 엄청난 마케팅 요소다. 동시에 토프리아는 이미 두 체급을 석권한 무패 챔피언이기에 이 둘의 대결은 단순한 타이틀 매치가 아니라 시대를 나누는 왕 중의 왕 대결이 된다. 둘째, UFC는 이미 합입 vs 맥그리거를 통해 거대한 수익을 맛본 바 있다. 이번에도 그 재현을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과 서사다. 토프리아가 한두 차례 더 라이트급에서 강자들을 꺾고 마카체프가 웰터급에서 챔피언에 오른다면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수밖에 없다. 셋째, 변수는 부상과 시간이다. 마카체프가 웰터급에서 실패하거나 토프리아가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할 경우 이 시나리오는 수포로 돌아간다. 그렇기에 팬들은 지금의 이 정적 속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UFC의 중장기적인 글로벌 전략이다. 토프리아는 조지아 출신으로 유럽 팬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카체프는 러시아와 중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두 파이터가 맞붙는다면 단지 미국 내 흥행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시장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UFC 입장에서 단순한 타이틀 매치를 넘어 전 세계 시장 확장의 핵심 이벤트가 될 수 있다. 또한 두 선수 모두 타고난 캐릭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토프리아는 거침없는 입담과 KO 능력으로 이미 차세대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으며 마카체프는 합입의 후계자라는 상징성과 냉철한 파이팅 스타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개성과 팬층을 지닌 두 선수가 격돌할 경우 경기 전부터 뜨거운 감정전과 마케팅 효과가 배가 될 것은 자명하다.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염원은 단 하나다. 옥타곤 중앙에서 마주선 일리아 토프리아와 이슬람 마카체프.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챔피언이 마침내 부딪히는 그날. 그것이 내일이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싸움은 이미 팬들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고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UFC의 다음 카드는 무엇일까? 데이나 화이트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